교인은 많지 않지만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항상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파고다공원에서 김일홍님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 만세운동이 점점 확산되면서 급기야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3월 10일 날 휴교령이 내립니다. 이화여고를 다니던 유관순 학생도 학교가 휴교를 하니까 13일 날 고향인 아우네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갖고 내려옵니다. 또 고종황제의 친위대원이었던 친위대원이라면 아마 지금으로 말하는 경호원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강태희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흠호학교를 지었던 강대영 교인의 아들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이 고종황제가 서거하니까 그 친위대가 일본군에 편입되는데 그 일본군에 들어가지 않고 고향인 아우네로 내려옵니다. 다 같은 시기입니다. 김궁 선생님은 서울에서 있었던 만세운동 소식을 이들로부터 전해드리게 됩니다. 또 이곳 아우네 옆에 있는 동네인 바로 목천의 고통학교에서 120명의 학생들이 3월 14일 날 교정에서 시위를 벌이고요. 이틀 후인 16일에 주동학생들이 대거 검거되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궁 선생님은 사명감에 불타게 됩니다. 이 지역 아우네는 내가 한다. 김궁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광복대원들이었던 유창순, 김상훈 등과 함께 독립의 방법을 계속 의논했었고 또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만들었고요. 농촌개혁 활동을 꾸준히 해오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내내 가르치면서 많은 학생들을 제자들을 배출했고 또 지역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학생들을 모두 소집하고 그들과 함께 대규모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진묘학교는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밤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언제 어떻게 인근 지역 사람들을 다 모이게 비밀리에 다 모이게 할 것이냐,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어떻게 대규모 운동을 치르냐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김궁 선생님은 동네 유지들과 부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움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김궁 선생님은 이 지역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유일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모두 귀담아 듣고 협조를 약속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에서 내려온 유관순 열사와 또 김궁 선생님의 모친인 최종철 여사 그리고 진묘학교 여학생들 기록에 의하면 김예리야, 김인혜, 강신덕, 이런 분들의 후손들이 다 여기 계십니다. 이런 진묘학교 내에 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인쇄서가 있으니 만무했고요. 모두 다 일일이 손으로 그렸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품속에 서울에서 내려올 때 품속에 몰래 숨겨서 갖고 내려온 태극기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열흘 남짓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한 12일 정도. 그동안 3,000장의 태극기를 그렸다니까 당시 진묘학교에서는 공부 안 하고 태극기만 그렸을 것입니다. 이것도 다 성공의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만세운동을 대규모로 벌이기 위해서 인근 지역을 모두 6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한 거죠. 수신, 성남, 목천, 북면, 동면, 그리고 저 멀리 조천, 전위까지 이렇게 6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책임자를 정하고 사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김궁 선생님은 지역 유지들의 그 협조를 그냥 협조할게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협조를 하자했습니다. 방앗간을 하는 최학서라는 부자가 있었대요. 제가 이거 확인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최시방앗간이 있어서 국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조상 중에 최학서라는 분이 안 계시다고 끝까지 그러시더라고요. 방앗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방앗간을 하던 최학서라는 부자는 1,000명이 넘어갈 수 있는 방을 지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홍인섭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분은 소를 잡아서 국밥을 만들어서 그날 당일날 만세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국밥을 전해주기로 국밥을 먹여주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 송인섭 부자의 그
그 부자는 이 헌병대로 쓰던 건물이 해방부에는 면사무소가 되거든요. 그 면사무소 이후에 태권도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털렸는데 그 태권도장을 하시던 분이 그 송민석 그 부자의 제가 자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유주이면서 촉교인이었던 강대영 아무라고, 그리고 성공회 교회의 초대 회장이었던 정관서 요셉, 이런 분들은 일본군을 맡아서 젊은이들이 사전에 준비하다가 검거되면 그때마다 헌병대 쫓아가서 빼내오고, 또 검거되면 헌병대 가서 빼내오고, 이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4월 1일 거사 일주일 전에 3월 24일 날에 청년들이 성공회 직명학교에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준비 회의를 하고 이제 밤에 돌아다니다가 다 일본 헌병에 다 검거됩니다. 다 잡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4.1 만세운동이 자칫 수포로 돌아가거나 있습니다. 그때 강대영 교인이 헌병대 쫓아가서 내 나라 청년들이 내 나라 찾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죄냐 하면서 그들을 당장 털어줘라 하면서 청년들을 막 강대로 들이고 나왔답니다. 하도 기세가 든든하고 워낙 지역에 머무리고 또 헌병대장과 또 친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때 청년들이 만세운동을 준비한다고 헌병대에 일러 바친 사람도 있었는데 헌병대 보조로 있던 조선인 정아무아무개, 맹아무아무개라는 분이 있는데 다 이곳 사람이고 그 후손들도 물론 여기 다 계십니다. 그러니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옛날 얘기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소리를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종종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당시 진묘학교 교장이었던 영국인 구세실 신부, 나중에 이분은 주교가 됩니다. 그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해서 진묘학교는 일본군이 감시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영국과 일본은 동맹국이었어요. 영일동맹을 맺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공간을 눈 감아줌으로써 제공했습니다. 좀 동식으로 분색한데요. 본국에서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구로부터 교서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요 사태에 대해서도 교회는 동요하지 말아라, 겹치지 마라. 외국인 아닙니까? 남의 나라 일이고요. 예, 이런 게 또 기록에 있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어떤 종교 자체든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교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납니다. 교인들이 두 쪽으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와 해설을 주로 하죠. 교회가 정면에 나서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보름 남짓 철저한 준비를 하고 드디어 3월 31일 100년 전 꼭 오늘입니다. 그렇죠? 밤이 되자 내공산의 봉화가 피어오르고 모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일 내리죠. 장날입니다. 각 지역에서 각각 준비하고 조직된 인원들이 약속대로 속속 장소로 모입니다. 누구는 3,000명이라고 하고요. 어떤 기록에는 5,000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여간 여기가 3,000명이 모였던, 5,000명이 모였던 이 작은 장소에 빵 모인 겁니다. 다 모인 겁니다. 진묘학교 부교장이었던 박병문 전도사와 40명의 여학생들이 미리 그려두었던 태극기를 군중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선두에 김웅 선생님이 서십니다. 그가 제일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선창하면서 아운의 4.1 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군중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헌병대를 향해서 행진합니다. 성공의 교인이 이충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긴 풍물 빗대에다가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서 매달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충범 교인은 진묘학교에서 같이 사전 준비했던 이종성이라는 교인의 나중에 진묘학교 교사가 됐던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또 매봉산 넘어 용두리의 조경옥 박사 아버지이신 조인원 국립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부친인 유중건 씨, 이런 분들은 또 매봉산을 넘어옵니다. 감리교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동면 김소용 독립투사가 동면 사람들을 조직해서 옵니다. 또 스신과 성남 쪽에서는 박재식, 강태기, 김교선 이런 분들이 또 오고요. 목천 지역에서는 홍창석, 또 전위 쪽에서도 오고요. 북면에서는 유연하 이런 분들이 미리 조직하고 준비된 그런 인원들을 동원해서 다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일본 행정들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총을 쏩니다. 제일 먼저 쓰러지신 분이 바로 제일 선두에 섰던 김구 선생님입니다. 옆에서 대형 서극기를 흔들던 이춘범 교인은 헌병에 칼에 찔려 죽습니다. 또 김구 선생님의 모친인 최정철 여사님도 외경에게 항의하다가 칼에 찔려 죽습니다. 처음에는 3,000명이었지만 오후 1시경에는 6,00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배로 불어납니다. 저녁 때 헌병대가 습격당하고요. 해가 지고도 그 인원이 줄지 않습니다. 일본군은 증오를 요청하고 2개소대 병력이 왔다 보니까 한 40, 50명 정도가 왔겠죠. 그렇게 와서 총을 쏘면서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모두 47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중 11명은 신원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저는 오늘 진묘한도와 김구웅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만세운동 준비가 되고 정말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기억에 그냥 다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다 증오를 들으면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연대나 숫자나 지역이나 이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아울의 4일 만세운동에 관한 기록들은 논문도 있고요. 지역의 약사도 있고요. 신문 방송에서 취재한 기사도 있고 또 그런 심층 기획 기사도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왜? 재판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은 좀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오직 확실한 사실 하나는 김구웅 선생님이 이 만세운동의 밑그림을 그렸고 주도했다는 것은 공공되고 증명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몇 명이 참가했네, 몰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태극기를 누가 나눠줬네, 누가 태극기를 그렸네, 누가 대열에 앞장을 섰네, 누가 외경에 뺨을 때렸네, 이거 기록마다 다 이름이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것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도 했고 나도 했고 그도 했고, 너도 태극기를 밀었고 나도 태극기를 밀었고 그도 태극기를 밀었고, 다 태극기 들고 나와서 다 죽을 각오로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만세운동은 수일내로 진압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죽음을 당한 김구웅 선생님과 최종철 여사 그리고 47인에 대한 증언이나 기록, 그런 건 없습니다. 그날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가 성공을 했다면 길이길이 기억될 영웅으로 남았겠죠. 하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날 함께 참여해서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중에 주동자들, 적극 가담한 자들은 체포되고 구금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 기록이라는 역사적 자료가 남겨집니다. 글로 된 역사적 자료가 남아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거사 이후에 주동자들 중 더러는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어서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구웅 선생님의 살아남은 유가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세운동 이후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계속됐고요. 날로 심해집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해방, 항복, 그런 것은 기약할 수도 없었고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만세운동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절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만세운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거나 더 이상 실패한 거사를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죠.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26년이 지났고요. 드디어 해방을 맞았지만 그날 현장에서 죽은 투사들, 김구웅 선생님을 비롯한 투사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와 그 가족들의 어려웠던 고난의 삶의 이야기는 제 시간 이후에 김웅 선생님의 손자분이 되시는 김은식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면서 세 번째 주제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지난 3.1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를 1등급 훈장 추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 우리들에게 3.1운동의 표상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 저도 물론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프레임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웅 열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철 여사는요? 이춘범 수사는 47인 그냥 가려진 진실로 자연히 잊혀져야 하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좀 제대로 된 평가도 아닐 뿐더러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굶으면 그냥 배만 고프면 되는데 누군 떡을 주고 너 굶으라 하면 배도 고프지만 화가 납니다. 서운하고 섭섭하죠.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서운하고 섭섭한 것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긴 세월을 사신 분들이 오늘 여기 많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김웅 열사 손자분 중에 한 분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장님, 이장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장님한테 맛있는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제가 밥을 사드려야 하는데 거꾸로 이장님한테 이렇게 밥을 얻어먹으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이장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가슴에 맺혀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많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간간히 관심들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또 오늘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에서 이런 귀한 자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소리들이 모이면 결국 그날의 함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1 아울의 만세운동의 만세소리는 한 사람의 큰 목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합쳐진 한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힘없는 민초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작은 목소리라도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작은 소리들이 모아져서 큰 함성이 되겠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런 숨어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연구하고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회장님과 역사문화연구회 회원분들께 정말 존경을 담아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웅 열사 가족분들과 이렇게 함께 자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결반인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양승조 고등학교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승조 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강연이 있다고 해서 아주 짧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주 행사 와주신 이용규 회장님, 이런 분들 정말 진심으로 200만 조례 대표에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런 선한 역사 문화가 역할을 우리가 추천하기 위해서 다 뒷받침하고 그 도전을 잘 반영해서 그 소녀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 상부적 역할을 추천드려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다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해주시고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역할에 상하게 예를 들어서 3일 만세기념 100주년을 맞이해서 충남 100년이 건립합니다. 충남 100년이 건립해서 이런 그 소녀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계승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도시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도 어울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지원을 해주시다 함께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님께 네,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네, 다음은 이제 생생한 우리 김부근 여사의 분야에 이문식 강연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부근 여사의 손자인 김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아원의 4일 문화제를 준비하느라 밤낮으로 활동을 하신 천안역 역사문화연구회 이용길 회장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책자를 펴내느라 고생하신 송길용 실장님, 곳곳에 사다리도 없이 현수막을 거신 황철 부장님, 행사 안내장을 돌리시느라 이것저것을 입으신 박기평 선생, 구자명 선생, 김경숙 선생, 민정희 박사와 더불어 모든 연구의 회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 열사와 지정철 열사의 묘소 입구석을 정리해 주신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의 최일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일본의 3.1운동을 지지하는 모임의 일본 분들이 오셔서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소에 사죄의 참배를 해주신 데 대해 감기가 무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적답사를 시작한 3.1 만세운동 기념공원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일본 문명 유재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3.1 만세운동 기념공원에서부터 김구홍 최정철 열사 유택으로 향한 길은 100년 전 4월 6일 일본 문명주소서 앞에서 일본 헌병의 총칼에 쓰러진 김구홍 열사와 최정철 열사가 시선으로 지게에 올려 실려간 그 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길을 가면서 다시 한번 저희 아버지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살 소년으로 맞상주가 되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숨져 있는 당신의 할머니와 아버지를 보았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지게에 들어 올려진 당신 할머니 아버지 시절에서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그 길을 눈물벌떡으로 뒤따랐을 저희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아마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슬픔이었을 겁니다. 가슴도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 길을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윤봉 선생의 아원의 만세운동에서의 그 역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봉 선생은 1907년 21살의 나이에 정신호습을 설립하고
교육 개몽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늘산의학 청해 이후 시작된 대화정책으로 인해 외국 문물의 유입과 외국인 선교사들이 전하는 건대 교육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추정됩니다. 또한 일본은 당시 조선의 18세기 정도의 미개한 야망국가로 지고하고 일본이 개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고국 강병을 위한 시무책의 일환으로 건대교육 시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새로운 교육대가 곳곳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본은 명치유신을 계기로 급속한 건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명치유신의 선구자인 요시다 소인이 유수록을 통해 정한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치유신 상별 중 한 사람은 자이고 다카모리는 정한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1877년 서남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일본 만행권 집회의 인물이며 교육자로 학문의 권유라는 책의 저자인 후쿠자와 유치도 정한론을 펼쳤습니다. 선생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국민들이 깨우치지 않으면 일본에 점령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교육에 투신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은 정신의습을 1907년부터 1915년까지 운영하셨습니다. 기독교계 감리교에서 운영하던 장명학교에서 1915년부터 1918년까지 교사로 재직하면서 조대웅 박사의 당진이며 독립만세운동으로 8개월형을 받은 조환영과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우석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1918년부터 1919년 4월 1일 문명하시기 전까지 전국에서 운영하는 진명학교 선생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생은 교육 중에 제자들에게 항상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고 합니다. 선생은 전국의 진명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1919년 4월 6일 아울의 독립만세운동에 주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백암 박의세 선생이 1920년 쓰신 한국독립운동지열사의 기록에 따르면 4월 1일 천안군사들이 영천시장에서 시위운동을 벌이자 연행이 시위행렬의 기수를 찌르려 했다. 기수는 맨몸 정금에 대항하여 온몸이 투성이가 되었는데 배들은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